XSFM입니다. I, D, W, K. 굴지의 경제TV에서 꾸준히 얼굴을 내밀고 유명한 경제지에서 오랜 기간 칼럼을 연재하기도 한 젊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한 유능한 투자 자문회사 대표 이사. 우리에게는 자기에 비하면 도끼는 불우이웃이라는 실언으로 유명해진, 요즘처럼 정도를 통해 제대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진 시대의 셀러브리티. 그는 어쩌다 범죄자로 몰려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는 신세가 됐는지, 그것은 알기 싫다가 돌아보았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93번째 금요일 시간입니다. 언제나 자연재해를 조심하시고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나라가 모두 괴로워할 때 인천공항에 나가서 큰 괴로움을 맛보고 돌아온 유면상 PD가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이네요. 아, 그러네요. 예, 한 달 만이에요. 네. 네. 우리 회사가 이제 다른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주 4일제를 시행을 그래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연휴 기간에 유면상 PD가 이틀 연차를 냈는데 11일 만에 만났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세부도를 다녀오고. 예. 세부도. 네, 관광도 예. 다녀오고. 좋았습니다. 네. 예, 잘 갔다 왔고요. 두테르테 안 만나고. 두테르테는 못 만났죠. 네. 그리고 이제 마약을 누군가 내 가방에 넣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는 공포 속에서 계속 다녔는데 네.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약간 그 임금에 대한 네. 인간의 노동력이 얼마나 싼 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느낀 점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론자들 위주로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됐죠. 그 이야기가. 좋은 여행에 대한, 이제 이거는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네. 착한 여행, 지구나 인간의 노동력을 많이 갉아먹지 않는 형태의 여행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제 막상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됐어 나는 나쁜 여행 하고 올 거야. 그 동네 막 수돗물 다 쓰고 네. 아니 뭐 시설 그런 막 활용하고 환경적인 부분은 이제 최대한 조심을 하겠는데. 네. 그 이제 나쁜 여행이라 함은 네. 제가 이제 가가지고 매일 1일 1마사지를 네. 받고 네. 네, 몸이 헐 뻔했거든요. 같은 부위를 계속 누르니까요. 마사지 받으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해요. 아니 저 엄지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팁을 이만큼 줘도 이만큼 드려도 찝찝한 마음은 벗어날 수가 없죠. 이 호사를 왜 내가 이렇게 이분을 갉아먹으면서 누리고 있는가. 네. 네. 그러니까 현지 로컬샵 기준으로 보면 네. 한화로 한 7,000원이면 90분 동안 마사지를 해줍니다. 세상에나. 전신을. 근데 막 저희가 처음 간 마사지샵은 저희 아내를 해주신 분은 네. 만삭의 임산부였어요. 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여행 내내 저임금, 네. 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네. 제가 누리면서 체험한 약간 뭔가 늘상 그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러니까 그 급여 때문에 예. 계급화가 다시 한번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여행 가면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세부도에 갔을 때 가장 이 기억에 오래 남았던 장면은 제가 그 아저씨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물 위로 떠오르는 제토베이터를 타러 갔을 때였어요. 그거 타러 갔을 때 교육해 주시는 한국인 선생님이 계셨고 네. 사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보조해주는 그 필리핀의 현지 직원분이 두 분 계셨는데 되게 네. 젊은 분들이셨어요. 네. 20대가 안 돼 보이신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사장님이 너무 하대하시는 거야. 야 제이슨 이놈아, 너 이 새끼야 그렇게 가면 너 인마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투만 들어도 어느 나라 말이어도 사람 하대한다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100%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관광지고 가면은 여기가 한국인지 세부도인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럴 정도니까 웬만한 그 유명한 업체들은 다 한인들이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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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노동력을 착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싶지는 않은데요. 분들 많은데. 네, 좋은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큰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예. 그리고 이 인과관계를 벗어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재간이 없죠.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높은 계급이라는 거 말이죠. 그 세상의 진실을 알고 나면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우리는 오늘
그걸 잘 이용하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네. 근데 유면상 PD님은 네. 죄책감을 느꼈다고는 하시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너무 매일 가신 거 아닌가요? 그건 저의 네가 나쁜 놈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그 가정은요. 네. 그 아내의 의견. 예. 최악이야, 최악. 아니 저는 물어보니까 와이프 탓해. 저는 첫날에 마사지를 받고 이미 몸이 무너졌습니다. 아, 네. 그 엄지 힘에. 네. 근데 그 다음날 끌려가야 했죠. 네. 또 가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건 너무 얘기가 길어지지만 거기서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이제 스노클링 같은 걸 하는 여행을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부부를 인도해준 그 친구가 한 16? 17? 걔네 필리핀 소년이었어요. 네네. 네. 근데 그 친구는 수경 하나 메고 저희를 바다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30분? 맞아요. 와, 근데 그 바다에 제가 코를 박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네. 그래가지고 또 얼굴이 약간 천국의 아이들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어요. 깡말라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죄를 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방법이 없어요. 그 힘을 많이 들일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그 친구 이름이 세다였는데 네. 세다를 외치고 네. 그 평소에 주는 팁에 한 2-3배를 줬습니다. 네. 그러고선 왠지 이 사한 것 같은 기분. 네. 죄를 씻은 것 같은 기분으로 네. 나오는 뒷맛이 굉장히 씁쓸했다. 할 얘기 많네, 진짜. 네. 우리를 인도해줬던 차량 옆자리에서 이제 굳은 일들을 해주었던 현지의. 당신 세부도 얘기입니까? 저 갔을 때. 예. 갔을 때. 그분한테 이제 그 팁을 이만큼 드리면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이제, 교육의 기회를 어느 정도 박탈당했을 거라는 건 예상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호텔 로비 근처에 모여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신당부를 합니다. 얼마를 드리면서. 그분들하고 나눠서 가져가시라. 예. 드렸어요. 네. 예. 뒷주머니에 쓱 놓고 도망가. 아니, 그거는. 어려워서 그래, 이 양반.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당연하죠.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예. 아까 유면상 PD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죄사함. 그렇죠. 길이 없다. 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악은 당연한 세상.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 이런 세상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 봐요. 네. 그걸 이제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 우리 같은 촌로들이 보기에는 투자 자문업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자문업. 오늘 그 얘기를 광고를 듣고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나구나. 네, 너예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지속 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보조전원 장치와 차량 배터리 보호 기능으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재단 메일을 기다리겠다고 했죠. 아름다운 재단이 능욕을 당하려고 네. 광고를 맡겼어요. XSFM에. 근데 참 슬픈 얘기가 이제 이 담당자신 네. 김땡땡 간사님께서 네. 상당히 수줍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진짜 원래 고등학교 때 취미 아니에요? 수줍은 부분 가지고 네. 널리고 또 널리고 그 중간에 삐져 있으면 사과했다 또 널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전화를 드려서 그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능욕을 드린 걸 죄송하다.
능욕해드린 걸 죄송하다. 오늘 또 할 거다. 예, 그리고 마지막 능욕을 즐기시라. 자, 김상조 기술행정관 부탁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순간부터 계속 메일 기다렸어요. 네.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그러던 중 어젯밤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주일간 고민을 하신 거죠? 근데 또 밀당을 하실 만큼 하셨네요. 그죠?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네. 그동안 저희 그알실 청취자분들께서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네. 많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을 통해 접수된 사례가 네. 있어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땡땡 간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좀 사람들의 분노를 넘어선 어이없음을 자아냈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급박침. 세월호 사고 때문에 부모를 잃었던 7살, 9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되게 그때 사람들이 어이없음을 말하고 한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산 오류라든가 행정적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현행법을 준수한 합법적인 행정 절차였던 거예요. 두 개의 조항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69조 5항의 세대 단위 보험료 부과, 77조 2항의 연대 납부의 의무가 돼가지고 미성년자도 단독 세대가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납부의 의무가 지워진다. 야, 이거 이상하네요. 아니,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이 단독 가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비극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거기에다가도 건강보험료는 부과한다. 그렇습니다. 알아도 처리할 수 없었을 테니까 독촉장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비슷한 사례가 들어온 게 있는데 네. 초등학생이 한 명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그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떨어져서 그룹홈이란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네. 보육되고 있는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동의 부모가 보험료를 체납했어요. 그래서 그 아동한테 그 체납된 보험료가 청구가 됐습니다. 부모가 안 냈다고 자식한테 그걸 청구를 하다니요? 그게 연대 납부의 의무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 학생은 지금 현재 10살이고요. 그렇군요. 문제가 또 이런 독촉 자체가 합법이란 거예요. 네, 아까 알려주신 대로. 네. 유연성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법 자체가.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자체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좀 더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군요. 네. 그래서 이 캠페인은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도움 주시면은 좀 더 좋은 그런 형태로 발전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일단 메일 내용은 이렇게 끝났고요. 네. 이제 능욕 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메일 내용이 되게 드라이하죠? 네. 저희가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 무슨 관계야? 그 관계 설정을 왜 일방적으로 하세요? 아니, 그동안의 메일 한번 보세요. 그동안 우리끼리 주고받았던 그런 메일 내용들이 있던데 14통인가? 광고가 나간 이후로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애초에 저희가 광고를 해달라고 먼저 연락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한 거 아닙니까? 네가 먼저 꼬셨잖아. 아니, 광고 나오고 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바가 뭐예요? 그래서? 왜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한 남자를 꺼내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김상조 엔지니어 부들부들하고 있어요? 얘기는 저랑 하는데. 네. 아무튼 아름다운 재단이 이 프로젝트를 내밀었을 때 그 가치관이 참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어요. 예. 당장 딱해졌다, 돕자 이 정도 수준의 레토릭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상황을 마련해 볼 테니 그 동안에도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임시변통으로 막아봅시다. 네. 장기적이지만 현재도 고려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한 나눔을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이 많아야 된다. 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였습니다만은 그 광고야 상행위니까
끝날 수도 있죠. 이 프로젝트는 겨울까지, 내년까지 계속됩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더 좋은 프로젝트로 또 네.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땡땡 간사님 외에 많은 XSFM을 청취하시는 아름다운 재단의 식구 여러분, 위에다 잘 좀 말해주십시오. 네. 또 오세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달의 윤세민 기자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는 매우 찌질하고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사례를 낼 수 있는 게 있나 봅시다.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해서요. 그저께 황교안 총리가 기가 막힌 코멘트를 했어요. 이 위안부 합의 문제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 왜 일본말로 안 해? 자, 그래서 지난번에 황교안 씨 대신 황교익 씨가 총리를 해도 이거보다 나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 최소한 식문화는 바뀌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재단에 들어가는 돈 중에 한국의 세금이 1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제 이번 주에 밝혀졌습니다. 예. 그동안 일본의 10억엔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네. 재단에 사무실 월세며, 사무실에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 이런 짜잘한 돈들 1억이 넘게 한국 돈이 들어갔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우리도 몰랐다는 식의, 이 우리도 몰랐다라는 말은요, 번역하면 니네가 알아낼 줄 몰랐다거든요. 이게 여야가 5대5가 맞춰지는 국회를 놓고 이렇게나 생각한다는 건 정말 세상 만만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보는 눈이 없다고 믿어질 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국가가 이럴진데 민간인들도요. 보는 눈이 없을 때 하는 일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누군가가 털죠? 그럼 싹 털릴 때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되냐? 갤러리 전체여야 됩니다. 풀 갤러리. 네. 네. 풀겔의 화력이 쏟아부어질 때. 이것을 이제 옛말로는 왓비의 10만 대군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네. 그 왓비는 혹시 그 왓비요? 네. 왓비컴즈. 네. 왓비컴즈. 왓비와 10만 대군. 이게 해일처럼 밀어닥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국세청 전 직원이 다 모여서 가게 하나 터는 듯한 수준이다. 최근에 이런 화력이 부어졌던 사건 하나를 윤세민 기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돌아보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밤을 새고 왔네요, 윤세민 기자는. 네. 원래 제가 녹음 날에는 그래도 컨디션 조절을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네. 현재는 30시간이 넘게 깨어 있습니다. 네.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오늘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건 자체 히스토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죠. 또 이제 구속도 되었다고 하니까 사건도 명료할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죠. 근데 이 건은 일단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인터넷 문화 등이 다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인터넷 문화가 엮여있는. 이런 걸 해석해드릴 수 있는 시사 프로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건 문제였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어요. 그것만 알 줄 알았는데. 그거는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시때때로 머릿속이 좀 리젠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리젠율이 좀 높아야 우리가 이게 그 잉여들의 언어를 좀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부터 리젠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나도 틀딱. 그죠?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아까 방송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틀딱이 뭐냐? 너 틀딱 민즈 유. 나 아직 치아는 건강한데. 치아는. 야, 진짜. 네. 늙는다는 건 슬퍼요. 네, 지구상에 계신 틀딱 여러분. 저희들이 알려드릴게요. 리젠 하세요. 네, 리젠 하십시오. 근데 진짜 대한민국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뭘 모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문돌이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한 번에 해독이 되지 않는 문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한글이 아닌 문자를 볼 때 HP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건 문돌이라 그런 게 아니죠. 제가 그런가요? 그냥 사람이나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만 아닌 거 보면 비굴한 거는. 그리고 한글이 아닌 것 같은 문자를 볼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한글이 아닌 것 같은 문자들이 좀 많이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장외주식, 명의개서, 통일주권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네. 그 뜻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지금 뭐 방송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미리 질러놓고 시작하네.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고통도 있고 자꾸 엄살을 부려서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며칠 밤을 일베에서 허덕여야 했던. 그건 진짜 고통스럽다. 야, 그 고생 많이 했네요. 진짜 네. 그 댓글 다 읽게 돼요. 빡쳐 하면서. 그러면서 댓글도 달고. 네. 네, 그렇게 취재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 아실에서 이제 살짝 던져놓고 이런 거 함부로 던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만 대군이 들이닥쳐도 그들은 한두 가지 팩트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결론을 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군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 이야기는 최근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증권 전문가 이모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을 어뷰징 언론들이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자기들 기사를.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이밍이 좋네요. 청담동 주식부자요. 네. 부자 같아요. 그죠? 부자 같잖아요, 듣기에. 네. 이분은 특히 이제 부가티,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 차들과 초호화 저택 등을 SNS에 인증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악의 신 2에 나와서 이제 영문을 모르는 도깨씨를 디스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풍문으로 들었쇼라는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전 몰랐네요. 고정인 줄은. 네, 풍문으로 들었쇼는 고정이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쇼는 전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역시 하여튼 내가 안 보는 TV 프로그램은 유면상 PD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긴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저 머리에 야, 너 뭘 안 본 클럽 지난주에 뭐였냐? 그건 안 본다. 꼴맞음이 없는데 본 적은 있어요. 이거 봐. 네. 하여간 풍문으로 들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저기 그 머리끼를 쫙 바르시고. 네, 맞습니다. 주마다 이제 출연하셨죠.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저택 사진인가 영상 보니까 수영장도 있더만. 네, 안에 수영장도 있고 뭐 크로아티아산 대리석으로 꾸몄다 하고 뭐. 그건 어떻게 증명하죠? 뒤에 스티커 붙어 있겠죠. 메이드 인 크로아티아. 알겠습니다. 한국에 수영장 있는 집이 많나요? 참. 근데 실내에 있다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끼리 서로 희한하잖아. 묻는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일개이들의 이야기도 이런 느낌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 알아봤는데 해석이 안 돼 서로. 야, 이거 뭐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알아봤는지.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에 왜 가끔 나오잖아요. 자기가 부자라고 막 인증했는데 인증 구라여가지고 걸리고 네,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저 그런 거 중에 제일 제가 기억에 오래 남는 건 그거예요. 그 당시에 핫한 얼리 어댑터다. 내가 진짜 장난 아니다. 그 당시에 핫한 디지털 기기를 쭉 깔아놓고 내가 진짜 완전 잘생겼다 이런 거 자랑하던 그 게시판 이용자 한 명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비쳤구나. 근데 얼굴이 비친 건 보여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못생긴 한국 남자가 갖출 걸 다 갖춘 얼굴이었던 거야. 막 몽타주가 떠올라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렇게 거짓말로 사진 찍을 때는 왜 옷을 안 입고 찍어? 아니 최신 옷을 안 입고 디지털 기가 가면 발열이 왁싱이나 많잖아. 더워. 예. 어쨌든 저 얼리 어댑터는 많네요. 하여튼 뭐 네. 거짓말하다 걸리는 경우 많았죠. 많죠. 근데 이분은 뭐 거짓말이라고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인증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재산 규모도 가장 크게 인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스타가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은 증권 전문가입니다. 주식 투자자이고요. 그렇죠. 네. H경제 TV의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했고요. 네. 또한 H경제 신문에 이땡땡의 장애주식 바로 알기. 네. H경 그룹이 확실히 밀어줬네요. 이땡땡의 핀테크 돋보기 등의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H경제 와우넷이라는 이렇게 말하면 다 말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네. 말 안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장애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인터넷 방송의 수입을 이 H모 경제와 이 사람이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땡레클 인베스트먼트라는 유사투자 자문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요. 네, 땡라클 인베스트먼트. 네, 역시 옛날에 비슷한 사건처럼 유료 회원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료 회원에 유료 회원이 어떻게 모여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이제 그때 그 아저씨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분도 스토리가 있었죠. 이분도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흑수저 출신이고 네. 고졸의 웨이터를 전전하다가 주식으로 성공한 자수성가의 아이콘. 어느 방송에서는 뭐 명문대 영문과 졸업이라고 한 적도 있어가지고 이를 두고 학력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유명해지니까 이 걸릴 것 같은 거죠. 학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걸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솔직하게 하면서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포장을 한 게 아닐까. 이미 두 개가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스토리를 봅니다. 바꾸어 보았다. 근데 네. 이분의 이력이요. 그 유명세를 떨치고 난 후에 이제 생겨난 이력인가요? 이런 그 H경제 쪽에서 이제 방송하고 한 게? 이분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건 2014년부터입니다. 14년. 네, 오래 안 됐네요.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기획이 됐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주식 전문가로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2015년 7월경부터고요. 기획이 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원래 주식으로 재능이 좀 있어서 네. 이렇게 알려져서 H경제에서 방송을 하다가 인증도 하고 하다 보니 더 유명해진 케이스. 것이냐. 혹은 언프리티 랩스타에 가끔 나오는. 그렇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불러들여가지고. 네. 이 절고. 이게 랩을 잘하는 래퍼들과 나란히 세워서. 그렇죠.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대학교 축제 비용을 싹쓸이하는. 그런 프로젝트냐. 나는 그 지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 가지 그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의혹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의혹 중에 하나죠. 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프로젝트성 상품일 수 있다. 방송을 시작했는가? H경제TV는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방송을 하게 했는가? 근데 이게 경제 TV에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칼럼도 썼잖아요. 경제지에다가 같은 브랜드에. 네. 그리고 또 한 브랜드에서만 계속 밀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베 여러분들이 네,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많은 소설을 썼지만 확인된 건 아직 없습니다. 우리의 일개의 동지들의 추측은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땡라클 인베스트먼트라는 유사투자 자문업 회사의 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고 땡라클 홀딩스의 대표입니다. 투자 회사. 이 땡라클 홀딩스는요. 네. 방금 말씀드린 땡라클 인베스트먼트, 땡라클 E&M, 땡라클 뷰티, 레인 땡테크, 네. 땡라클 로지스틱스, 땡라클 위즈, 땡라클 해운, 땡라클 오토모터스라는 8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가진 모든 거에다 땡을 붙이니까 윤세민 기자 너무 싸 보여. 가벼워 보여. 야, 계열사가 많네요. 네. 그룹이네. 이 8개 회사의 주인. 인 거죠. 이 홀딩이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보유물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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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인의 명함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윤세민 기자의 원고의 특징이 있죠. 저희 보라고 사진을 다 올려줘요. 그렇죠. 예. 땡라클 홀딩스의 대표이사 이땡땡의 금색 그 명함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강남구 청담동이 주소네요. 네. 이땡땡 씨 본인이 인증을 해놨네요. 이게 그 그림을 보아하니 이것은 인스타그램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뭐 취직시켜주세요, 키워주세요. 형님 모터스 오타난 것 같습니다. 굽신굽신.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오토 모터스. 땡라클 홀딩스, 땡라클 인베스트먼트 밑에 땡라클 오토 모터스라는 자회사 이름이 보이는데 오타죠. 오 대신 2를 썼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내고 싶어서 제가 전 세계 사전을 다 뒤졌습니다. 알아냈어요. 뭡니까? 이건 라틴어예요. 왜 유독 이것만 라틴어로 원래 교양 있는 사람들이 고어를 배운단 말입니다. 이게 모터라는 말은 라틴어 모토 이리저리 움직이다라는 동사에
네. 1인칭 단수 현재 수동형이에요. 1인칭 단수 현재 수동형이 뭔가요? 이리저리 움직여졌다. 혼자서. 모터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토도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틴어 아우토를 뒤져봤어요. 네. 증대 혹은 성장이라는 뜻의 아우투스의 남성 중성형이에요. 남성 중성형? 네. 남성형이랑 중성형이 같은 네.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여지면서 성장해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랑 한 관계가 없는. 네? 하여간 땡나클 아우토모터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라틴 이게 지금 오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죠. 네. 이런 걸 오타할 리가 여기 없다. 명함도 금색이야. 네. 오타할 리가 없습니다. 모터는 뜻이 있다. 네. 그 모든 회사 이름에 땡나클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땡나클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의 여자친구가 이제 반모 씨란 분이 계세요. 네. 인터넷 얼짱으로도 유명하시고 쇼핑몰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네. 이분이 과거에 활동했던 걸그룹의 이름이 땡나클이더라고요. 가슴 아픈 사연에 지금 헤어졌다는 거겠죠? 헤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요, 걸그룹이 활동을 안 하니까. 망해서? 네. 그거 망하는 걸그룹 1년에 한 100여 개 되니까. 예. 어쨌든 뭐 이제 가수의 꿈을 접으셨던 그 한을 이 회사를 통해서 풀어주려고 하셨을 수도 있죠. 그건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 케이블 방송에 등장을 했고 장애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2015년에 재산 인증을 SNS에 하면서 갑자기 스타가 됐습니다. 그 스타가 되면서 이제 돈 자랑을 많이 하신 거예요. 돈 자랑을 많이 하시고 본인이 텔레비에 나와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약간 졸부 스타일이다. 난 돈 있는 걸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돈 자랑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회계사와 키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상황의 시작입니다. 키배. 네. 지난 회에 우리가 이제 키배나 언쟁, 논쟁 등이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살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바로 역사적 의의가 있는 키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4대 사화에 대한 이상평론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한 여성 회계사가 이 이모 씨의 인스타그램에 자꾸 인스타 추천에 떠서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댓글을 단다고 하면서 회계사가 네. 이모 씨 게시물에 있었던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회사 가치가 1,000억 이상이라고 이제 게시물을 올렸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 회계사가 전자공시에 나오지 않는 자산 규모 120억 미만의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자신의 블로그나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네. 자기가 해운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 현재 배가 4척 정도 있다. 아니면 이땡땡 씨가 네. 주장하는 거죠. 현재 뭐 배가 2척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회계사가 카약도 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딩기를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 떠 있으면 배지. 그지. 네. 예.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수입해올 생각에 내친 김에 해운 회사를 차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아니 저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 저 이면지들을 가지고 배를 20척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목숨은 담보가 안 되네요.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계사가 또 이제 배 한 척만 있는 회사도 당연히 조회가 된다. 네. 그렇죠. 왜냐면 배 한 척이 몇백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전히 조회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키배가 점점 격렬해집니다. 이게 되게 블록버스터급 키배네요. 그냥 두 사람의 키배임에도 불구하고 몇백억, 몇천억을 놓고 버리는 키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모 씨의 동생도 참전하게 됩니다. 네. 친동생이죠. 네. 네. 원래 그 가족들이 참 소중한 게 도와달라고 안 해도 화력이 되어주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같이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도 되지 않는데 왜 사기를 치고 있느냐라면서 이제 회계사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 동생분이 참전을 하셔서 지금까지 자산을 분배시켜 놓았고 시세가 없는 비상장 주식이 주요 자산이라 외감 대상이 아니었고 건물 취득을 오래 했으니 내년부터는 외감 대상이다. 그리고 배는 용선에서 쓰고 있다 등등 이제 해명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 회계사분이 뭐 지금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고해성사하는 거냐. 적당한 반박입니다. 네. 장애 주식도 1,000억 이상이면 당연히 공시 대상이다. 등등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팩트로 또박또박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냉정하게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가 반박을 옳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경꾼들이 무슨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승패가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검색을 해보면은 요 당시에 이제 요 키베가 시작됐을 당시에 그 제목들이 눈에 보여요. 내용은 네네. 없어지고 제목들은 기록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 뭐 키베 시작됐다, 꿀잼, 팝콘 각 이런 제목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갤러리들이 들러붙었어요. 네. 이게 분위기가 점점 회계사 말이 맞는데? 회계사 쪽으로 넘어가요. 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승부가 중요합니다. 승부가. 예. 분위기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분위기가 하필이면 1배로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김상조 기자님이 지적해줬나요? 일개이들은 다수 주갤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되게 돈독해요. 그래서 뭐 올려놓고 갤러들끼리요. 네, 뭐 올려놓고 주식 갤러 등판에서 설명 좀 그럼 밑에 이만큼씩 달려요. 그런 돈독함을 이제 또 무기로 삼아가지고 1배에서 불이 확 커집니다. 결국 땡씨. 이모 씨는 회계사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네. 키베는 정말 빡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회계사님은 자기 개인용 인스타에다가 적용용 자료를 올리고 이 이모 씨와 동생분을 태그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진행합니다. 항전을 이어갈 수 있군요. 이게 국지전으로 저걸 해도 그렇죠. 저 차단을 해도 물론 차단하는 건 뭐 자유예요. 예, 문제는 차단했을 때 갤러리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싸움을 포기하다니. 그리고 갤러리는 이런 식으로 싸움을 이어가니까 저쪽 가서 이어지고 있구나. 그럼 또 상대방은 그걸 안 볼 수가 없죠. 그럼요. 계속 확인하지.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 생각합니다. 차단 풀까? 그렇게 한창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격렬해지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 회계사분이 인스타를 닫아버려요. 요게 재밌죠. 근데요, 이런 키베 대전 오래 보신 분들은 저 상황 많이 봤다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네. 싸움을 격렬하게 하다가 한쪽이 도망가요. 한쪽이 탈퇴하잖아요, 그죠? 탈퇴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보통 그쪽은 먼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던 것 같은 스타에게 시비 건 쪽이에요. 그래요. 네, 갑자기 나타난 의인 캐릭터를 맡아서 열연해주고 있던 분이 갑자기 사라져요. 예. 사라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 다른 용기 있는 분이 나오길 기다린다. 자리 원하면 다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의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어요. 즉 개인 신변의 위협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런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됩니다. 그 시점에 협박이 있었을 거라는. 그리고 이 회계사님은 회사도 다니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 협박은 돌아 들어가죠. 그렇죠. 예, 카운터펀치는 돌아 들어가죠. 네. 회사 쪽으로 압박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스피노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 키베의 스피노프로 1억 사건이 터집니다. 네, 윤세민 기자가 말이죠. 힘들었다 말하지만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왔다고 저는 원고를 보고 느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스피노프 사건을 하나 만나보시죠.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제가 가을부터 농구를 하든 필라테스를 하든 뭘 하나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장르가 먼 거 아닌가요? 농구하고 필라테스는?
일단 농구는 옛날에도 했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네. 하는 거고 필라테스는 우리 사무실 근처에 싸길래 유면상 PD하고 김상조 엔지니어하고 저하고 같이 다녀보자. 왜냐하면 남자 혼자 가면 눈치를 장난하게 봐야 돼가지고 아줌마들만 계시면 남자 셋이 가도 눈총은 많이 봤죠. 다만 신경을 안 쓰는 거일 뿐. 신경 써요. 또. 신경 쓰지. 예. 그게 또 남자 가면 되게 민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의 아니게 시스템이 남자 쓸 수 있게 안 갖춰져가지고 예 한꺼번에 한번 가서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보살피며 필라테스도 한번 해보자. 예. 하여간 우리의 인권을 보호까지만 듣고 네. 우리의 인권을 보여주자인 줄 알았어요. 무르핀의 효험을 체험하려고요. 아. 네. 예,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스피노프 네. 스토리를 말씀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그 전에 아까 그 키베에서 키베 중간에 이모 씨 동생분이 네. 회계사 나부랭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네. 그것이 키베가 또 더 격렬해진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팝콘을 드시던 회계사분들이 그렇죠. 박스를 내려놓고 아니 이러면서 잠전.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팝콘을 들고 있다가 네. 팝콘을 내려놓고 키보드에 손을 살포시 올려놓으신 거죠. 이 일꾼이 이제 밀리샤가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피노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1억 사건이라고 합니다. 1억 사건? 네. 이 키베를 뜨던 중, 이모 씨가 이제 열이 많이 받은 거예요. 예민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키베를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편 저편 붙어가지고 별의별 그렇죠, 댓글을 그렇죠. 다 달잖아요. 네네. 누군가 또 상관없는 댓글을 달고 뭐 돼지갈비 맛있다 이런 거. 근데 이 흥분한 이모 씨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다 띠껍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모 씨 말은 맞지만 말은 조금 친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듯. 그러니까 이제 이모 씨가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됨? 우리가 무슨 서비스 업종임?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소비자들한테 친절히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윗 댓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이모 씨가, 님한테는 100만 원 줘도 옷 안 팔아요. 맞다, 100만 원 없지?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많이 화가 나 있었군요. 네네. 참고로 이 옷 안 팔아요. 라는 말은 이모 씨의 여자친구인 반모 씨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누군가 씨가 저는 악플러가 아니고 그 쇼핑몰 고객이다. 당신 여자친구의 쇼핑몰 고객인데 나 앞으로 그 쇼핑몰에서 1원도 안 쓰겠다. 라는 식으로 또 이제 서브 키베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이모 씨가 당신이 진짜 그 쇼핑몰 고객이면은 내가 1억을 주겠다. 라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인증해 보시지 귀엽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옷 사러 가셨어요? 이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군가 씨가 인증을 했죠. 샀군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진짜 고객이 맞았던 거죠. 네. 네, 인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증을 한 거를 이 이모 씨가 제대로 입감을 못하고 자기 이름이 이거라는데 검색해도 안 뜨네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 신상도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증 확실히 했으니까 1억을 주시든가 아니면 정중히 사과하시면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중히 사과합니다. 청담동 주식부자가. 네. 누군가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2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누군가 씨가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더니 사과는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달았어요. 첫내 쳤어. 가슴 아파. 네, 가슴 아파요.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으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1억은 주겠다. 그렇죠.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죠. 왜냐면 1000억대 부자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부자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썼다는 인증이 나오죠? 그러면 다들 넣어붙습니다. 어떻게든 이 땡땡 씨를 분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매뉴얼을 어딘가 게시판에서 파고 있었겠죠. 네. 어쨌든 이 1억 사건 때문에 이 땡땡 씨에 대한 이 이모 씨에 대한 여론이 좀 급격히 안 좋아지고 비웃음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인증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깨갱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론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고 싶어요. 이걸 구경하고 있던 팝콘 들고 있던 사람들의 여론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트위터로 이제 메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고 중요한데 왜 그 아이실에서 안 다루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보시는 게시판만 벗어나도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1000억대 부자라고 하고 막 그 부가티 이런 차 하는데 저 몰랐거든요. 네. 네. 저도 사건이 이제 그 구속까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 그러고서야 존재를 알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하늘도 알고 땅이 알고 이런 사건 몇 개 없어요. 그렇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사건도 몇 개 없고요. 네. 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일베에서 이제 점점 말이 많아지고, 네. 요 떡밥이 일베에서 흥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주갤럼 프로토스들이죠. 그렇죠. 수백 년 된 기사단들. 네. 그러자 이제 직접 일베에 등판합니다. 자신이 이제 평소 일개라고 인증도 하고, 네. 헬밍아웃도 하면서, 부가티 차키와 본인 이제 뭐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와 그리고 이제 그 인증을 하면서 그 인증 네. 사진과 함께 일베에 등판해가지고 직접 해명글을 씁니다. 뭐 해명글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회계사와의 싸움에선 내가 이겼다. 1억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사자가 산 게 아니고 친구가 산 거라서 안 줬다. 그 사람도 인정했다. 아, 철저한 분이네요. 네, 뭐 그런 식의 해명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뭐 두 척이 있네, 네 척이 있네, 용선했네, 막 그러면서. 네. 근데 이제 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그 땡나클 해운이 망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선했다는 말에서 뒤집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배 네 척이 그렇게 쉽게 처분될 만한 자산도 아니고요. 이것은 뭔가 되게 그 세일러문 같은 철학이에요. 뾰로롱 하면 나타나고 뾰로롱 하면 사라지는. 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회계사의 저격이 명중해서 이거는 더 이상 망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더는 확장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유일한 거짓 진술은 내가 이겼다 뿐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네. 정신승리도 승리잖아요. 아, 뭐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승리는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정신까지 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협박을 해서 이 사람이 페북 계정을 닫은 거면은 뭐 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베에서 떡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김모 씨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어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이 김모 씨가 이제 일베 영어로는 이 이모 씨의 쩐주라는 스폰서. 그렇죠. 네. 의혹으로 관계가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모 씨가 이모 씨에게 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모 씨 구속 이후 다시 김모 씨에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가등기니까 또 산 건 확실치는 않는데. 네. 다시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네. 여튼 이런 해명글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명이 안 됐고 그리고 일베에서는 점점 이제 의심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취재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게시판 유저들은.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각보다 많기도 합니다. 네. 먼저 인증한 슈퍼카들의 차 번호도 조회해보고. 그래서 차를 올릴 때는 번호를 지우고 올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번호 지워도 경우의 수로 맞추잖아요. 다 지워야죠. 깔끔하게. 그리고 부동산 등본도 떼보고 가지고 있다는 회사도 다 알아보고. 이거는 뭐 저희 팀에도 이제 전문가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재형 과정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도도님도 게시판에 좀 앉아 계신 분이라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참여했을 가능성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일베에서 제기한 의문들은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이 이모 씨가 운영하는 주식 자문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한 번의 확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피해자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피해자 대표이신 분들은 2년 동안 혼자 노력을 해오셨다고 해요. 네. 근데 방해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모 씨가 일베에서 핫해지고 이 인터넷 핫한 떡밥이 되고 나서 이에 전문가들이 붙으면서 피해자 모임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전문가들이 붙었다는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네.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최 차장이라는 분, 대형 증권사의 차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 투자 전문가인 신모 씨가 붙어서 소위 저격수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팝콘을 먹으면서 보고 있던 몇 명이 슬슬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게 네. 게임이라는 게. 어허 이거 봐라 이러면서 그런 양반들이겠네요. 콜라를 옆으로 밀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좀 주목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팝콘 해요. 먹고 있었잖아. 네. 네. 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피해자 대표를 직접 만나 봐서 네.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면서 신고도 하고 또 일베가 지속적으로 금감원에 제보도 넣고 신고도 하고 계속 그래요. 그 공무원들이 말이죠. 제보 많이 들어오면 귀찮아서라도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016년 8월 3일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8월 16일에 회사와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9월 5일에 긴급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월 8일에 동생인 이모 씨도 구속됩니다. 자, 그럼 현재 이 이모 씨의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모 씨의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알아본다고 제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자세히 풀면 모르겠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아직도 확실히 이해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아본 내용은 인터넷에 이 피해자분과 그리고 아까 저격수라고 표현한 그 전문가와 언론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흘러나온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 긴급 체포되고 동생이 구속됐잖아요. 네. 이 정도 검찰이 움직였으면 증거는 다 확보했다는 얘기죠. 아 물론 뭐.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하루 양일 차이로 가족을 구속하는 일은 잘 없는데 먼저 참고인으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가족도 잡아들였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너무 허술했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전에 소금쟁이 사건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고 그때 사건을 떠올리실 거예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소금쟁이 사건과는 다릅니다. 가지고 있던 차들이 비슷할 뿐. 그 사람은 한 대였잖아요, 그리고. 그랬죠. 크롬 도그만. 네. 진짜 차가 아까워. 진짜. 뭐였는데 차? 구리더라. 그 람보르기니의 크롬 도그만 거. 자, 일단 이 이모 씨도 유사투자 자문업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유료 회원을 모아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 M사의 유료 회원들은 한 달에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그리고 평생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1,500에서 1,6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분 인터뷰에서 이 피해자분이 금액을 부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에서 얼마, 얼마에서 얼마. 그러니까 아마 회원마다 좀 다르게 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보는 것마다 금액이 달라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피해자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유동성이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내고 가능. 내고 그렇죠. 가능. 내고 가능이죠. 이 회원들은 거의 다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현재 이모 씨가 챙긴 금액은 2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피해액은 1,500억이 넘는 것으로 언론에서 추산 중입니다. 이야. 1,500억입니다. 야, 주식은 참 무섭네요. 네. 1억씩 그런 말밖에 할 말이. 1억씩 1,500년 모아야 돼요. 그럼 달리 말하면 1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1,500명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가능성 있죠. 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5, 60대입니다. 이 이모 씨가 야, 아버지 조심해. 우리 아버지요? 최근에 인터넷 배우셨다며. 아, 그건 그래요. 조심해. 그 단속 똑바로 해야 되는데, 홍군형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 못 가나. 큰일 났네. 야, 오늘 문자라도 드려라. 그니까요. 혼군형. 인터넷 하기만 해봐! 아버지 TV조선이나 보고 계시라고. 거기 이런 양반들이 나오는 거야. 피할 데가 없네. 피할 데가 없어요. 건강이라도 하시고. 이모 씨가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 강연의 사진을 보면 청중들이 거의 5, 60대 남성분들이에요. 이 이모 씨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단순히 엉터리 정보만 제공했으면은 소금쟁이 사건하고 같은데 여기에는 장애 주식이라는 특이점이 추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애 주식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장외 주식이란 말 그대로 장 밖에 있는 주식입니다. 네. 즉 상장 요건이 미흡해서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공인된 시장관리자가 거래를 중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매매를 하거나 혹은 소형 중개업체가 매매를 주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상장 예정인 우량주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겠죠. 네, 상장 그리고 그 바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그걸 소재로 만들었던 영화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찾아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려고 구매도 해놨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 영화가 관심 없이 보면 되게 졸려요. 재밌게 보면 짱 재밌는데. 아니 엄청 길어요, 영화. 그 제주의 모든 사람들은 야하단 말만 하더라고요.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접 매매를 하거나 혹은 소형 중개업체가 매매를 주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전문가들은 이 장외주식 거래가 부동산 거래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중고나라와 더 비슷하더라고요. 완전 개사기예요? 매우 평화롭겠군요. 아니 검색을 하면 어디에나 사기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합법이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세는 있는데 정해진 가격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고 물론 비싸면 안 팔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가격을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샥스핀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가. 네, 시가. 네. 정식 주권은 내가 팔고 싶으면 웬만해서는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 때가 있어요. 마약. 예. 그리고 중개업체가 있기는 한데 이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 하우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거래를 하거나 혹은 이제 기관이나 장외주식 전문 판매 기업이 대량으로 주식을 이양한 후에 이걸 이제 개인 거래로 이용하는 뭐 그러니까 도매로 띄우고 소매로 파는 크게 비약하자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회사의 대표나 주주와 아무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으로 저. 네. 제가 혼자 장외주식 거래를 하기에는 어렵죠. 네. 그렇겠죠. 두 주 주세요. 쌀이비로 두들겨 받고. 이 현재 인터넷이나 언론에 알려져 있는 이모 씨의 혐의는 이 싼 장외주식을 본인이 먼저 확보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2배에서 심하게는 10배까지 튀는 주라고 거짓 정보를 흘린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전형적인 보험 사기 방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네. 근데 그보다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의심하는 혐의는 더욱 심각합니다. 뭐죠? 현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이모 씨의 가장 큰 혐의는 장외 주식을 시세 혹은 공모가보다 비싸게 속여서 판 혐의입니다. 안 그래도 마구리인 시장에 이 막대먹음을 더 끼얹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먼저? 네. 자기가 그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주식을 어떻게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지? 공시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런 것도 그 점을 이용하긴 했는데 네. 일단 그 장외주식을 거래하던 다른 업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는 혹은 알고 있어도 그 근처로 가지 않았던. 그렇죠. 네. 위험하니까. 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유료 회원들의 장외주식 매매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모 씨가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1인당 매수할 수 있는 금액 혹은 주식 수, 한도, 입금 날짜, 입금 시간, 입금할 계좌를 회원들에게 통보하면은 회원들은 그에 맞춰서 입금을 합니다. 아니 참 이거는 유괴범이 하는 방식인데요. 아니,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주식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면은 선착순으로 입금한 사람에게 먼저 주식이 배당되는. 이렇게 보니까 유괴범에서 그 스니커로 바뀌네요. 신발 사는 법. 네. 그리고 이제 이모 씨 측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가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럼 선입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로 입금하는 거? 설마 이모 씨한테 입금하진 않겠죠? 그렇겠죠. 네, 이것도 어쨌든 주식 거래인데. 네네. 땡넷 투자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장외주, 공모주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이 씨의 동생의 회사였습니다. 아까 잠깐 등장했죠. 그렇죠. 회원들은 이 회사가 이 씨 동생의 회사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소개하는 사람이 주식을 소개해서 이 주식을 사세요. 여기 가서 사세요라고 하는 회사가 그 사람의 동생 회사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회원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 일을 제기하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한 것뿐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범죄자가 믿을 수 있는 계좌는 다른 말로 차명 계좌라고 하죠. 그렇죠. 아니 또 이 양반 입장에서는 또 동생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차명이야.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불만도 쌓이고 의혹이 생깁니다. 그러자 회원들에게 문자를 돌립니다. 문자 내용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투명성과 선의 공정을 위해 공모하는 업체는 3개로 나눌 예정입니다. 1. 땡레 투자 파트너스 2. 땡라임 투자 파트너스 3. K땡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3업체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보의 다양성 그리고 한 곳에 업무가 치중되어 신경 쓰기 못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3개 업체로 협력업체를 나눴습니다. 그냥 써있는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3개가 아니고 3개라고요. 이 협력업체에서 사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이땡땡 이모씨가 200% 보상합니다. 앞에 아싸는 뭐예요? 뭐 호예요? 그런가 봐요. 네, 호예요. 아 정말요? 네. 오. 아싸 이모씨. 그건 신바람 이박사. 요시. 그러니까. 하지만 다른 업체에 가서 거래해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숙지하시고요. 앞으로 개선할 점들 열심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느낌표 5개. 네. 그 투명성과 선의 공정을 위해서 공모하는 업체를 3개로 나눴습니다. 저는 이 문자의 투를 보고요. 네. 이 사람한테 내 재산을 걸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딱 그 글 투가 누가 봐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예. 저는 거기다가 돈 맡길 것 같진 않다는 저도요. 소금쟁이 때 생각해 보세요. 하기상.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H경제 TV에서 나왔던 사람이고. 아따. 이놈의 H경제. 네. 아니 요파시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요? 사기를 치려고 하면 내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듣게 돼 있다. 그죠. 네. 유명해져라. 똥을 싸도 좋아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모하는 업체를 3개로 나눴습니다. 땡레 투자 파트너스, 땡라임 투자 파트너스, K땡 인베스트먼트. K땡 인베스트먼트. 먼저 K땡 인베스트먼트는 이 이모씨 형제의 어머니 명의의 회사고. 이모씨 형제 어머니면은 이모씨 어머니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뭐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씨 2사람 네. 유머스러운 양반. 어머니 명의의 회사. 왜냐면 1번이 동생분의 회사니까. 네. 어머니 명의의 회사고 네. 이 땡라임 투자 파트너스는 같은 건물에 있는 이모씨 친구 명의의 회사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 이모씨가. 그렇게 3개로 나눴죠. 네. 미징. 우리 회사도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은 4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회사들을 통해서 자기가 추천해준 주식을 사라고 유도를 한 거죠. 이 회사들의 돈을 입금을 한 거죠, 회원들은. 네. 이모 씨의 추천을 듣고 이 회사의 돈을 입금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대체 왜 회원들은 이 회사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주식을 샀을까요? 그죠. 그 의문은 아직 안 풀렸어요. 네.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송을 하면서 당연히 주식 시세를 회원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 자기 PC 화면이 회원들에게 보여지는 형태다 보니까 창을 띄워가지고 주식 시세를 회원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주식 시세를 보여준 사이트가 장애주식 4989라는 사이트입니다. 야, 이 사이트 이름만 봐도 난 투자하래. 그지 않아요? 근데 뭐 피해자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네. 이 사이트는 과거에 이모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이트입니다. 이후에 소유자가 H경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홈페이지에 한참 동안 업체 주소와 전화번호가 이모 씨 회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들어가 봤는데 옆에 배너가 전부 다 이모 씨 아까 말씀 홀딩스의 그 회사들로 배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쯤 되면 이거 유착관계 그 의심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H경제랑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계속 이게 주소랑 이런 거는 이모 씨 회사로 돼 있고.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아직 그 미디어의 신화를 믿고 싶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큰 회사인데 설마 이모 씨가 거짓말했겠지. 좀 마지막까지 그냥 믿고 싶네요. 그렇게 믿죠, 뭐 그럼. 그러니까 이 시세를 보여준 사이트도 이모 씨의 영향력 안에 있던 사이트였던 거죠. 그렇죠. 네. 즉 피해자들은 단순히 이제 엉터리 주식 투자 자문만 받은 게 아니고 이 가해자가 장애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먹어
차익을 챙길 의혹과 그리고 자기가 헐값에 산 주식까지 방송과 동생 회사를 통해서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혹에는 보통 이제 동사 뒤에 먹었다가 들어가면 적당하죠. 팔아먹었다. 네.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이 씨가 거래한 주식은 1,670억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사라고 해서 그 회원들이 산 주식의 숫자가 아니라 주식의 이제 매입액이 아니라 네. 이 씨가 직접 판 주식의 네. 매출액이 1,670억. 네. 수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씨의 방송을 듣고 이 씨가 주식을 거래했는데 거기서 여기 이것도 피해자의 말을 전문가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죠 아직. 피해자 주장뿐일 수도 있고 전문가가 잘못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가의 구주 매출 물량을 받아와서 50%에서 100% 비싼 가격에 회원들에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구주 매출이 뭐냐? 구주 매출이라는 게 그 회사에 대주주나 일반 주주 등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에 일부를 공개적으로 파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소유 구주를 분산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일인가 봐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해서 그냥 정가에 사서 비싸게 파는 되팔았군. 되팔렘. 네. 네, 이 구주 매출 자체가 이 당시 기사를 제가 막 뒤져봤는데 비밀리에 이루어진 구주 매출도 많고 장외 주식 거래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가 없대요. 아무래도 그렇죠. 계속 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윤세민은 가서 살 수 없다고요. 네. 예. 대체적으로 H사의 경우에는 상장 전에 이 창업자들이 이제 상장 직전인 거예요. H사가. 예. 그래서 창업자들이 구주 매출로 은밀하게 내놓은 물량이 네. 시총 4천억 규모였고 주당 1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을 12만 원이면 꽤 큰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상장되려는 회사니까요. 네. 이 물량을 받아와서 회원들에게 주당 25만 원에 팔았습니다. 어허, 좋은 리셀러. 200% 하려고 하다가 10,000원 더 붙인 거야. 와. 장사 잘한다. 야. 네. 예. 네. 근데 이 회사 주식이 뭐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겠죠. 아예 예상치 비싸게 샀으니까. 그건 떨어진 게 아니죠. 네. 깨달은 따라서. 거죠. 예. 네. 근데 이 회사의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35만 원까지 올라 있는데.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종목을 두고 이거 맞췄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거 전형적인 종교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네. 야, 이게 늘 비가 오다가 하루 해놨다고 또 지지하는 거야. 토템이네, 토템. 예, 이모 씨가 예상한 시점보다는 한참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모 씨가 예상한 시점에는 네네. 예, 한참 떨어졌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손절을 했다고 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부족했다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중년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이런 법칙을 봐야죠. 내가 손절을 하기 전까지 난 계속 손해를 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긴 그 원칙을 아는데 뭘 투자를 해? 그리고 뭐 이 주식 이야기는 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맞췄다, 아니다, 뭐 손절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은 네. 지지자가 됐겠네요. 네.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야구를 보러 가서 아니 자기가 투자하는 데에 투자 자문업자는 100번 휘둘러서 한 번 맞췄는데 그거 가지고 맞췄다고 빨아줄 거면서 3할 오픈짜리 타자한테 왜 뭐라 그래. 옛날에 6할 오픈 못 쳤다고. 소금쟁이 사건 때 네. 33%는 아무나 맞출 수 있는 비율이라고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모 씨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H사 주식 빼고는 전부 다 반토막. 황금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장 존경하던 선배들 중에 이제 수능 20점 이렇게 맞으시던 선배들. 신의 손. 쉽지 않죠. 네, 수능 빵점을 향해 가던.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5점 맞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럼 뭐 저도 있습니다. 네, 한 문제 맞은 적이 있었는데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영어를 빵점 맞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출제자들은 정말 시험을 잘 내는구나. 모르면 틀리게 디자인하는구나. 그 양반은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걔는 학교의 스타가 됐죠. 의도적일 수도 있죠. 네. 뭐 좋은 0점 맞기가 어디 쉬워?
여튼 피해자들의 확인이 100% 되지 않은 증언에 의하면 단 한 종목 빼고 추천해준 모든 것이 반토막. 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좋아하네. 그 피해자들이 언제 손절했느냐를 다 일일이 알아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회사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W사의 경우에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상장이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희망 그 표창장 지난 시간에 나왔던 상장 백은산 같은 거 웃으면 안 된다. 상장. 네. W사의 경우에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희망 공모가가 5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정해진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이 상장이 안 된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자기네 회사의 희망 공모가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가격이 하겠죠. 네, 가격이 네. 정해지는 거예요. 그 희망 공모가가 5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 사이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정해진 다음 날에 회원들에게 9만 2,000원에 팔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네. 그러면서 무조건 2-3배 이상 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가장 이제 초보 모르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이러겠죠? 아니 그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상장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그 회사도 희망사항 꽂는 건데 그렇죠. 그거보다 더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액을 네. 정원했을 텐데. 기술 좋네요. 네. 네. 9만 2,000원에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은 3만 7,000원입니다. 100주 샀으면 600만 원 잃은 거예요. 그렇죠. 100주만 샀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회사 역시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희망 공모가를 2만 5천에서 3만 원으로 써냈습니다. 네, 역시 이 씨는 바로 다음 날에 4만 1,500원에 매각합니다. 원칙이 한 20-30% 붙이네요. 네. 그러나 보네요. 자, 일단 이렇게 그 가격을 속여가지고 비싸게 판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악재를 미리 입수하고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숨겨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최고가에 떠넘긴 의혹이 있습니다. 땡이쳐 땡퍼블릭 더블땡. 네. 이 회사의 이야기인데요. 2015년 7월에 주당 17만 원의 회원들에게 물량을 팔았습니다. 이모 씨가. 네, 이모 씨가. 그리고 2주 후에 이 대표의 원정 도박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이 원정 도박 혐의는 숨길 수가 없어요. 뉴스가 크게 났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장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비싸게 판 거거든요. 이제 곧 상장될 거다. 악재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대표가 그 와중에도 회원들한테 계속 상장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회원들에게 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온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주식 오래 들여다보시던 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남양유업 갑질 사태 처음 터졌을 때. 네. 한 회사를 두고 그렇게까지 시끄러울 때는 제일 많이 골머리 앓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매입했어요. 지금 잡아야 된다. 올라갈 때가 오는데 그동안 거래 안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회사 망가지는 회사일 때 여기서 누군가 옆에서 건의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거 됩니다라고 자꾸 불어넣어주면 맞다고 믿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판 가격은 이 악재가 터지기 전에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당 네. 17만 원. 그게 딱 2주 전이었어요. 터지기. 2주 전. 네. 그래서 그럼 뭔가 좀 알았다는 얘기 같은데. 자들은 그것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혹은 이 회사의 대표와 이모 씨의 관계도 의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땡이초 땡퍼블릭과 이모 씨의 관계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5호사의 경우에는 주당 17만 원의 회원들에게 물량을 팔았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제약회사와 1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이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고평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회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주당 17만 원 가격에 판 거예요. 네. 그리고 2주 후에 이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뉴스가 터집니다. 4만 원대로 폭락했다. 야, 네. 이건 명백하게 내부자 거래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신의 손이 아닌 이상 이거는 타이밍을 봤을 때 명백하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요. 확률이 뭐 90% 이상은 돼 보인다. 뭔가 알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안 거죠. 피해자들의 의심의 타당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네. 확실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다른 회사를 또 보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미리 알아냈다고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반기 매출이 500억이고 영업이익이 35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네. 올해 어떤 사람이 이 회사에 이제 그걸 띄워본 거예요. 네. 실제 이 회사는 지난해에 영업 손실 52억 5,153만 원. 전혀 다른 내용이죠. 본인이 알아냈다고 하는 내용과. 네. 이를 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를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 그리고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작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만 듣고 보면 악재를 알고 숨긴 수준이 아니라 악재를 호재로 바꿔서 광고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씨에게 추종자가 많았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안 오르면은 자기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자기가 어떻게 보장해요? 혹은 그 주식을 2배로 사주겠다. 왜냐면 1,000억대 부자니까요. 아, 그렇죠. 하지만 1억을 주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각서도 효용 발휘 못할 때가 많은데, 예, 실제로 효율이 없을 때가 많은데 말만으로는 죽어도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 말만 해도 위법입니다. 그래요? 네. 이 말만 해도 위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게 자체가 위법입니다. 되게 많은 건으로 되게 여러 번의 재판을 받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금 보장 혹은 2배 보장을 방송에서 회원들에게 했는데요. Y사의 경우, 이 Y사가 이제 회원들이 가장 가슴이 아픈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 7월에 주당 320만 원에 매도하면서 목표가가 600에서 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직전인 10월에 장외 매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만약 물량이 남으면은,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적고 팔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본인이 직접 나머지 물량을 매수해주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막상 10월이 되자 이 매도 요청을 거부합니다. 주당 320만 원짜리 회사인데 엄청 사이즈 큰 건데 이거. 네. 그러니까 뭐 회사가 5주 이상은 발행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제 사장 성격이 저 같은 사람이라서 그러지 않은 이상. 네. 그 주식 평가액이 이러면 한 500만 원. 그러니까 계산하기 너무 싫어. 야, 그 이상 큰 돈을 어떻게? 그냥 5만 곱하자. 자, 매도 요청을 거부했다. 네, 매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싹 닦은 거죠. 자기가 그렇죠. 정 안 팔리면 그렇죠. 제가 사줄게요라고 했으면서. 네. 지금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올해 이 회사의 2015년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회원들이 매도한 당시에 이미 상장이 불투명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고 현재도 상장이 불투명하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에다 대고 지금 320만 원이고 목표가가 700만 원이란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안 오르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주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아무리 주식을 몰라도요. 엄청나게 튼실한 회사 주식도 100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아는데 700이라고요? 아니, 그 주당 320이라는 것도 사실 잘 저도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여전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나 파고 들 거예요. 네. 조심해 기다려. 삼성전자 주식 얼마예요? 삼성전자가 지난 1년 새 최고가 169만 4천 원, 최저가 108만 8천 원이에요. 지금 현재 이 회사 159만 2천 원이네요. 네. 이 회사 이름이 옐로우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요? 네, YDM, 옐로우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옐로우 디지털 미디어. 아니, 애플이 국내에 주식을 떨면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뭐 기적을 말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고. 네. 자, 또 다른 Y사의 경우에도 공모가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이 공모가의 30%에서 50% 정도 비싼 가격으로 상장 전에 회원들에게 최고가에 팔았습니다. 네. 그러나 상장 직후 50% 이상의 손실이 나자 회원들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러자 이 손실금을 현금으로 보존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계속 그 말씀은 하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기한이 도래하자 제가 아까 그랬죠. 현금 보존을 언급하면 불법이다. 네네. 그 자본시장법 핑계를 댑니다. 알고서 그런 거다. 네. 와. 아까 그런 법이 있다는 공문을 제가 H경제에서 받았습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방송을 몇 개를 봤거든요.
그런 법이 있다는 공문을 제가 H경제TV에서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유 상품권이나 뭐 다른 뭐 상품권이나 다른 걸로 보존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다른 걸로 보존을 해드리고 이건 약속드리고 대신 제가 이게 위법이라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카페 같은 곳에 원금 보존에 대한 그 말을 남긴 건 다 지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송에서. 이게 참, 보면 볼수록 되게 부러운데요? 와, 저렇게 살 수 있다니. 아니, 나는 좀, 여기 이제 사기의 프로세스에서 좀 궁금한 점이, 네. 이 샀던 피해자들은 공모가를 알면서도? 아니요. 그걸 알기가 힘든 게 장애주식이래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아니, 알았지만 이 사람이 화술로, 이거 무조건 오르니까, 나한테 조금 더 줘. 뭐 이런 식은 아니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네. 이 사람이 주식을 빼와야지 회원들은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럽다? 부럽다. 나도. 왜냐면, 돈을 벌어서 네. 부러운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삶을 살면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우습게 보는 태도 있어요. 몇 명을 속이면 나머지는 옆에서 설득도 못한다. 이런 믿음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엄청 탁월해 보여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난놈이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적정한 표현을 제가 쓰지를 못하는데. 예. 제가 쓰겠습니다. 네. 네. 난분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이 증폭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인 땡나클 홀딩스의 가치가 앞으로 엄청나게 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방송 중간중간에 이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배를 샀다느니 뭐를 수입해 올 거라느니 테슬라 한국 뭐 판매 총판을 따왔다느니 뭐 한국에 부가티 코리아를 세우겠다느니 이런 얘기들. 무슨 소리예요? 테슬라는 직접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제TV, 유면선 PD 경제TV 봅니까? 내가 안 보고 다 보잖아. 가끔 보죠. 보고 부동산 TV 같은 거 되게 전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안 봤거든요. 예. 그냥 뚫린 입이라고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해주는 아무 말 쇼를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일단은 투자를 유도하니까 무조건. 예. 그럴 거면 모텔 가면 나오는 채널이나 보든지 그게 더. 그 무슨 채널인데요? 에로 영화 나오는 채널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또 이것도 보고. 나는 이제 공연 일 갔다가 이제 피곤하면 싼 데 가잖아. 그럼 그렇죠. 무조건 틀어주잖아. 1번으로 틀어져 있잖아. 볼 되게 짜증나잖아요. 왜요? 근데 게임 TV 채널을 보고 싶지. 근데 그게 훨씬 유익하네요. 돈도 안 잃게 해주고. 어차피 그렇죠. 포르노인데. 네. 둘 다. 뭐 여러 가지 말을 계속 가만히 그러니까는 서로 되게 합니다. 이렇게 이 상품에 대한 단점들은 이제 딱 바닥 밑으로 깔아놓고. 네. 장점들을 줄줄줄줄 계속 얘기하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줄줄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나 돈 예. 뭐 벌었다. 뭐 벌었다 같이 해주고. 예. 아니 어릴 때 다만 못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약간 야매 같은 분이 나와서 어떠한 식품의 효험을 좀 더 과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만 봐도 왜 저런 걸 TV에서 그냥 보여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훨씬 심하네요. 요즘에는 뭐 편도 그렇고 1000억대 부자라고 지금 정평이 나 있고 인증도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부가티하고 람보르기니하고 벤틀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나중에 뭐 법인리스라든가 뭐 중고라는 게 밝혀졌는데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슈퍼카 법인리스로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집도 인증을 하고 텔레비에 고정으로도 나오고 경제TV뿐만이 아니고 풍문으로 들었지도 그렇죠. 고정으로 나오고 네. 이런 사람이 자기 블로그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자기 사업 계획 구상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배를 샀고 뭘 수입해올 생각이고 뭐 테슬라 어쩌고 뭐 부가티 코리아 어쩌고 어디에 무슨 건물을 세울 것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기의 회사인 이 땡나클 홀딩스의 주식이 앞으로 더욱 뛸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했던 방송에 H경제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아니 그 방송은 뭐 어떻게 제작을 TV 하길래? 방송이 아니고요. 네.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네. 아프리카 아니고. 네네. H경제가 주관한. 네. 추천. 네. 거기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이렇게 네. 프리미엄 회원 결제 같은 거에 봤는데 가격이 밑에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그 주식을 땡나크르 홀딩스의 주식을 주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평생 회원 말씀드렸죠. 원금 보존은 평생 회원만 가능하다. 네. 평생 회원. 네, 그리고 평생 회원한테는 또 뭐 우리 네. 주식을 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평생 회원 문의는 이 자기 회사에 와서 얘기를 해줘라. 왜냐하면 이 H경제에서 싫어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추천한 어떤 또 H사의 경우에는 아예 3개월 뒤에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정리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 어떤 분이 작년 6월 말부터 올 1월 말까지의 그 주식 거래 자기 내역을 올리면서 하소연을 한 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은 자기 하소연을 한 건데 이 성적이 나옵니다. 이 글은 2016년 5월 17일 날 올리신 글입니다. H사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일하게 올랐던 회사입니다. 25만 원에 이제 샀는데 현 시세가 3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땡이차 땡퍼블릭 17만 원에 샀는데 현 시세는 이 당시 5월입니다. 그 5월의 시세는 5만 750원.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W사는 8만 6,496원에 샀습니다. 현 시세는 4만 원입니다. 그리고 O사의 경우 16만 원에 샀는데 현 시세 5만 4천 원. D사 2만 8천 원에 샀는데 현 시세 2만 4,050원. 아이고, 선방했네요. 50원 올랐습니다. I사 5만 2천 원에 샀는데 현 시세 3만 6,500원. A사 12,500원에 샀는데 현 시세 9만 9,060원. 아, 죄송합니다. 9,960원. 극적 효과를 더하려고. 공을 잘못 썼네. 아, 내가 기쁠 뻔했어요. H사 5,600원에 샀는데 워크아웃 상태. 부도. 나는 5,600원이라길래 그건 올랐겠지. 근데 부도가 날 수 있군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분은 뭐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밑에 적어놔요. 뭘요? 그래도 대표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푸념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올랐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시세의 차익을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어딘가에 적어놓으신 분이면 그거를 이모 씨가 시킨 대로 다 샀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라면 그걸 이렇게 여기저기 고발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믿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믿습니다. 뭐 대신 대답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책임감 있는 대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종교잖아요. 그 응답을 계속 기다리잖아. 힘들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렇죠. 근데 응답 받기도 하고. 한 종목. 그것도 한참 후에. 네. 자, 지금 사기 혐의, 피해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수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장외 주식은 일반 증권과 통일 규격 유가 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통일 규격 유가 증권이라는 거는 통일 주권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공식화된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장외 주식이지만 법제화된 주권이고 그 예탁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외 주식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해요.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거래 방법만 다를 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일반 증권은 아직 통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증권입니다. 이거는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수가 없고 직접 가서 돈을 내고 받아오거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의 주주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린다는 의미가 돼요. 그걸 명의 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명의 개서는 그 회사의 주주 명부에 주소와 이름 등을 적는 절차를 이야기하고 이거를 적으면은 회사 대표의 직인이 찍힌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통일 주권이 미발행되었습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는 거죠. 즉 일반 증권을 발행했습니다라는 확인서도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 명부에 이름이 없고 즉 명의 개서가 안 돼 있으면은 회사의 주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증자 등의 권리를 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산 걸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의 개서가 안 돼 있으면. 이 아스트라람. 돈 주고 샀어. 가서 돈 주고 이거 안 받아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걸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 씨의 경우에는 이 통일 규격 유가 증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는 회원들의 계좌로 넣어줬어요. 다만 이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는 명의 개설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야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야매로 처리했다. 네, 대신 뭐 이 땡레 투자 파트너스의 주식 확인 보관증 같은 거를 발급해 주는데 현재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린이 은행권. 그렇죠. 브루마블식 현금.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와. 짱. 기부네요, 기부?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네. 이 사람이 추천해서 돈을 입금한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이 나니까 떨어지고 난 뒤에 주식을 사고 그걸 다시 우리한테 매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사고 있고요. 그것도 가능하군요. 네, 여러모로 장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 오른 경우가 몇 번 더 있어요. 네. 근데 이 올랐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들을 들어봅시다. 네, 일단 아이사. 이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회원들에게 어느 회사와 계약하여 아이사의 전환 사채 물량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 사채 물량을 3개월 뒤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당 41,4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러나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즉 안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그리고 4개월 뒤에 이 41,400원짜리 주가가 8만 원이 넘었습니다. 올랐어요. 회원들은 100% 안 팔았는데 이득이 된 거죠. 회원들은 기쁜 겁니다. 역시 우리 대표님. 네. 자, 이제 주권을 주세요. 나의 뭐라 그래? 그 이득 얻는 거. 뭐요? 이득. 나의 수익을 주세요. 그러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은 주권이 없다. 식민 상태다. 완벽하네. 네, 식민 상태. 근데 여기서 갑자기 원 계약업체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주권을 못 샀다, 주식을 못 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금만 돌려줬습니다. 4개월 동안 자기가 저 자금만 융통하고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럼 거기다 썼을 거 아니야. 부가티를 한 대 샀든지. 자금만 융통했으면 조금 작은 수익이 났을 거고 정말로 샀으면 더블 낸 거죠. 아하. 네. 너는 사기 못 쳐. 난 안 되겠네요. 사놓고 2배가 뛰자 그걸 자기가 팔고 사실 못 샀다라고 하면서 원금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익은 전부 다 자기. 그랬을 가능성도 그 피해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 중에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좀 많이 남는 방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남는 건 그냥 돈 받고 안 사는 거죠. 그건 생돈이었잖아요. 그건 그래요. 네. 네. 아니죠. 돈을 받고 자기는 돌려주는 바람에. 돌려줬구나. 네. 돌려줬으니까. 시세 차익은 남기는 게. 이거는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S사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 주식이었던 S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면서 회원들한테 입금을 받은 다음에 아무 서류도 안 줬어요. 근데 이 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 S사의 급등은 그 작년 주식시장에 되게 기록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자 업체가 계약을 파기했다는 말을 하면서 또 원금만 돌려줬습니다. 몇 번 했으면 이걸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냥 몇 달 돈 융통하는 것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자 이제 이 피해자는 반토막으로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서 넘기면 2배 이익이고 만약 오르면 주식 못 샀다고 하면 그만 아니겠나.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하시면서 신고를 하고 뭐 고소를 하고 하시고 이 의혹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제 보고된 의혹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아까 이제 키베 사태에도 보았다시피 우리가 이제 가장 즐거워하면서 이제 팝콘을 들고 보는 포인트는 대처를 어떻게 했나 입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게시판을 가보니 그래픽이 어떻다 말이 많은데 이해는 안 되고 작품으로서의 게임만 즐기시면 되는 당신은 합리적인 유저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최적의 시스템, 전기를 적게 쓰고 발열이 적은데 당신이 원하는 게임 플레이에는 무리가 없는
정품만 쓰고 에이지스도 확실한 다목적 데스크탑. 액세스몰에서 32만원만 결제하시면 당신의 것. 향후에 생기는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적함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 컴스테이션을 고려해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1599. 네. 앞서 말씀드린 논란들로 이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일베에서도 계속 핫하고요. 그러자 이제 이 이모 씨는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요. 그게 진짜 근데 진짜 능력이 대단한 게 일베에서 한번 불이 붙었잖아요. 네. 이 불이 또 네이버 블로그로 흘러 들어가고 그 외 수많은 팝콘 먹는 사람들이 또 게시글을 올리고 확전이 되는 거죠. 네. 팝콘 먹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팝콘만 먹으면은 고혈압으로 죽어요. 그죠. 자기 블로그에 가서 옮겨놓기도 하고 키보드를 언젠간 씁니다. 네, 손가락에 쪽쪽 빤 다음에 키보드에 쓰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수의 게시물을 이 사람은 다 내리고 삭제시키는 기염을 토합니다. 확실히 능력이 없지 않아요. 네, 악플들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이제 구글링도 하고 어디 검색도 하고 여기에 검색을 하면서 나오는 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1배에 들어가잖아요. 1배 본진에는 다 삭제된 글이에요. 다만 1배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1배 세이브 해가지고 이거를 따로 삭제 안 되게 저장시켜 놓는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배는 저장의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른 곳에 이렇게 저장시켜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걸 보고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이것만 클릭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게시물이 있는 걸 클릭하면은 강남 오피라는 홈페이지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그 홈페이지를 요 3일 동안 한 150번 정도 들어갔어요. 강남 오피요? 그러니까 무슨 오피 특집 연예인 지옥 이건 아니잖아. 그 여성분들 얼굴을 외워가지고 이제 친근해요. 아 그래요. 그 현재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클릭을 하면은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뭐 블로그의 경우에도 뭐 누구의 요청으로 내려진 게시물입니다라는 게시물들이 잔뜩 보이실 겁니다. 야 윤세민 기자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 제목 보면 되게 여기 이거 누르는 순간 나는 많은 걸 알 수 있어 하고 정리해준다. 굉장히 기다렸을 거 아니야. 알아보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저격수들은 그 인스타를 이용하신 분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인스타를 그 텍스트를 사진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스타는 내리기도 힘들고요. 해시태그만 붙이고. 네네. 네. 그리고 일본 야후 블로그를 활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폭 연루설이 굉장히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조폭을 동원해서 협박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네.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악플러 등 명예훼손으로 500명을 고소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하는데 총 8억이 들었다고. 네. 그런 식으로. 덤탱이 쓰셨는데요? 인지가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든. 어떻게 8억이 들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내용 증명을 날리거나 고소 협박을 하거나 뭐 전화해가지고 위협적인 통화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굉장히 많았다고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다면 윤세민 기자의 정리가 맞네요. 엄청 바쁜 나날을 보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 카페에 첩자를 가입시키기도 하고. 우와. 그리고 원래 있는 피해자 카페 이제 검색하면 뜨잖아요. 네. 그걸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짜 피해자 카페를 만든 의심이 있는 게 다른 피해자 카페들이 여러 개가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배워서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네요. 이 양반이. 어용을 동원해야 된다는 건 또 어디서 배운 거야? 그중 제일 신기한 거는 07년도에 만들어진 1600명의 회원이 있는 스타크래프트 카페가 갑자기 카페명이 이모씨 피해자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원래는 캐리건 피해자 모임이었다. 메디게 모임.
카페를 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 의혹이 네. 있죠. 네, 그런 게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화력이 집중이 안 되게. 그렇죠. 카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네, 피해자가 어디로 가입해야 되지? 에이, 포기하자. 그렇죠. 아니, 가입을 했는데 별게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유즈맨만 있고. 네. 저도. 그렇잖아. 날빌, 이런 거. 그렇죠. 네. 투자자 블러드. 투자자 몰려오고 막. 저도 이 피해자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일단 가입 절차가 실제 거래를 했던 회원들의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증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영수증도 스캔해서 올려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등업하려면 의심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첩자가 들어온 적이 여러 번이 있어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가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태가 점점 불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인류에 불이 붙었고 그 전문가들이 팩트를 계속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에게 선착순 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선착순 합의 문자. 네. 나중이 되면은 돌려드릴 돈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90% 선에서 합의를 봅시다. 80% 선에서 합의를 봅시다. 뭐 나중에 더 지나면은 돌려드릴 돈이 없으니까 60%에서 합의를 봅시다.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합의를 보냅니다. 좋은 금액으로 잘 받으실 분 빨리 오세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다 뺏기면은 돌려줄 돈도 없을 테니까 지금 뭐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야, 이 대범함이 놀랍습니다. 어쨌든 피해자 대표는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고요. 지금은 이제 열심히 조사 중입니다. 네. 네. 이게 지난번에 소금쟁이 얘기할 때만 해도 아니 너무 쉽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 에너지를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 사례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화끈해요. 바쁘게 살고 손도 엄청 굵어요. 네.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텍스트들을 여기저기 남발하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네. 깔끔하게 제거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얼룩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에너지가 놀라운 거예요. 전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미 잘못해놓은 거를 덮을 수 있다는 믿음 있죠. 이 그 제거하는 화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게요. 일단 자기 홈페이지, 자기 회원들이 하는 커뮤니티에 이제 댓글이나 게시물들은 당연히 바로바로 삭제가 되고요. 네. 일베의 게시물 다 내리고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거 다 내리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 장애 주식을 이제 거래하는 유명한 사이트들이 몇 개 있어요. 예, 사고 팔고 뭐 그런 거. 네, 사고 팔고는 이제 이 사람 거고. 네. 그 뭐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메이저가 좀 있나 봐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의심이 올라오죠. 그렇죠. 네. 거기에 있는 것도 싹 지웠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개발자인가? 전 인터넷적 화력으로 엄청나게 지금 전 인터넷적 화력. 지금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고 동생분도 체포가 됐고 그리고 어머니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현재 조사 중인 거고요. 아까 윤현상 PD님이 계속 의혹 제기하듯이 이제 네티즌들은 H경제TV, H경제신문과의 관계도 계속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일베에서 여러 가지를 다 파다 보니까 신기한 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사금 캐다 보면 오만 광물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너무 신기해서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취재를 할 때 자료를 조사할 때 보통 반 정도는 쓸데없는 자료를 클릭해서 열심히 읽어요. 네. 헛발질을 한 거죠. 시간 낭비를 한 거죠. 그게 그 자료의 비율이 반 정도 돼요. 근데 이 조사는 한 5분의 4 정도는 쓸데없는 것들을 읽거나 아무리 뒤져도 알 수 없는 것을 읽거나 페북 몇 년 한 사람 타임라인 끝까지 내려보셨어요? 그렇게 10명도 더 내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장 선이 굵은 그리고 지금 구속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일베에서 열심히 팠던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 이 기타 신기한 논란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쇼킹 키베 혹은 쇼킹 일베.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매일 들려오는 대형 추돌 사고, 급발진, 보복운전 뉴스. 아직 블랙박스를 달지 않으셨나요?
기본 스펙은 확실히 갖추고 가격은 낮춘 미르 블랙박스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사는 물론 전국 50개 공인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AS, XS몰에서 구입하실 때만 받을 수 있는 AS 기간 연장 서비스까지 이제 선택하세요.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일하면서 돈 오가고 할 때 되게 신중해지는 자신을 보통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유면상 PD야 이제 뭐 거의 평생을 알아왔으니 서로의 성격을 대충 잘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둘 다 돈 앞에 서면 갑자기 착해집니다. 돈이 근처에 없으면 되게 나쁜 놈이다가 네. 돈 앞에 있으면 되게 착해져요. 보통 사람 그 반대 아닌가요? 저희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겁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나쁜 배우자. 하등 쓸모없는 배우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돈이 앞에 딱 왔을 때 갑자기 모든 신호에 불이 딱딱딱딱딱딱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쫙 나한테 돈이 오는 쪽으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대단한가. 그러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대담하기까지 해요. 여기서 급이 낮은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용기를 굳이 배울 필요는 없으나 약간은 좀 가지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래서 저는 이게 듣다 무슨 생각했냐면 물론 이제 범죄적 말고 다른 쪽으로요. 예. 테슬라 국내 총판 한다 그랬죠. 사실은 미니카일까요? 아니에요. 19세기 말에 발명된 테슬라 코일. 우리 왜 기술 시간에 감는 법 가르치잖아요. 그게 아주 앤틱한 조명 같은 것을 다시 만드는데 쓸 수도 있어요. 요즘은 물론 과학 시간에 많습니다만 그걸 총판을 하겠다고 한 걸. 아, 근데 그거 이쁘긴 하겠네요. 테슬라 코일 총판을 한 것이 아닌가. 땡나클 조명으로 해서. 뭐에 머리를 썼을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돈 앞에서 사람들은요, 보통은 머리가 좋아지지 않고요. 보통은 그냥 간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막 떠들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경찰 조사와 이런저런 이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이 된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 조사, 검찰도 확인하고 하면서 좀 뒤집어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확률 높은 것들을 알려드렸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네. 하지만 그 사실은 가급적 재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남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다 그냥 엔터테인먼트. 다음 주에는 좀 재밌게 좀 얘기해볼까요? 그러니까 즐거운 킵의 폭죽. 예. 빵빵빵빵. 쏴드릴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떠들었는가. 네. 약속을 좋습니다. 드립니다. 윤세민 기자가 이제 휴가를 떠나시는데, 예. 다녀오셔서 또 피곤하게 게시판 좀 파다가, 예.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뵐 겁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진이 났을 때 말이에요. 네. 스마트폰 앱을 들고 있어서 거기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 아주 잠시입니다. 광 케이블 다 끊어져 있겠죠. 이번에도 저 카톡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나마 믿을 만한 게 아주 고전적인 유선통신인데 전화선도 지금은 거의 다 다른 선과 붙어서 교체가 된 상태라서 그렇죠. 전화선도 믿기가 좀 어렵죠. 예. 그 얘기 있었죠. 그 지진이 나면은 재빨리 건물을 탈출하여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도대체 건물을 탈출하여 무슨 방송을 들으라는 거냐? 니네 뭐 지진 방송도 안 하지 않느냐? 재빨리 건물을 탈출하여 건물을 탈출하는 방송을 들으면 됩니다. 무슨 소리야? 뭔 얘기야? 원래 그 아무 말의 최종 병기 중에 하나죠. 동어 반복. 예. 그 보다가 저도 혼자 머리를 굴리다가 이게 무슨 뭐 우리 같은 이런 직업 하는 사람들이 머리 굴린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예. 지금부터 그 아이실 팀은 전문가들을 좀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뭐에 대한? 지진이? 네. 그래요? 네. 주식 전문가 좀 진작 소개해 주시지.
지진 전문가보다 만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식 전문가는요, 자신의 진정한 지식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웃긴 게 저 우리 아내의 네. 막내 삼촌이 네. 주식 전문가입니다. 네. SBS에도 나오고요. 오. 신장 얘기하지 그랬어 너 나한테. 혐의는? 혐의는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본인은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와. 네. 저도 이제 넌지 물어봤거든요. 아, 저 자그라버님, 저도 좀 땡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마. 저 애널리스트로 좀 유명해요. 카페도 이 양반처럼 카페도 하시고. 그 하지만은 주식은 위험한 것이야일까요? 아니면은 내일을 늘리지 마일까요? 뭐요? 내일을 늘리지 마. 아, 그거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딸 수 없다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소금쟁이 이야기할 때 서두로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 번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려면 뭘 해야 하죠? 고스톱이요? 고스톱입니다. 그거는 온 가족이 모이지 말아야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모이지 않거나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고스톱 쳤어요? 우리 매형들 둘, 누나들 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모여 앉아 고스톱을 쳤습니다. 가장 많이 딴 건 저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근데 저는 고스톱을 칠 줄 모릅니다. 전 뭘까요? 옆에 앉아서. 하우스입니다. 네. 도박시장은. 그럼 개평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아, 네. 도박시장의 승자는 언제나 수수료 번 사람입니다. 네. 99.9% 정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0.005%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XSFM의 4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